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count if에 대해서 필요성, 왜 이 함수를 좀 배워야 하는지, 용도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뽕하고 뿅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숫자도 좀 달아보고 싶은데 일단 문자만 먼저 다루고 숫자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뽕하고 뿅이 섞여져 있는데, 이 뽕하고 뿅이 섞여진 상태에서 저희가 뿅의 개수를 찾겠다. 지금 뿅이 여기 하나 있는데 뿅하고 뿅이 이렇게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찾을 수 있어요. 엑셀에서 홈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찾고 싶은 단어를 뿅을 써주시면은 찾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예,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여덟 개 맞나요? 여하튼 총 12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다 이렇게 또 뿅을 쓰게 되면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시험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함수를 써야 되니까 count if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배웠던 개수 기본 함수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nt 계열일 3개가 count A, count blank, 숫자만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만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만 이렇게 세는 건데요. 과연 이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뿅의 개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뿅을 지워버리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숫자인지 문자인지 빈셀인지를 감지하는 거지, 안에가 뽕인지 뿅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count if를 쓰고 첫 번째 오는 랭지가 찾을 범위라고 하죠. 보통은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열만 잡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라, 찾아라,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또 조건 범위라고 혹자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큰 따옴표를 열고 비교 연산자를 쓰고 찾을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하는데도 는은 또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결과는 동일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비교 연산자를 써야 나중에 숫자를 저희가 연습을 하시더라도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찾을 범위 큰 따옴표 열고 이제 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큰 따옴표를 열어주는 이유는 원래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오면 이건 수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찾을 범위가 저희가 엔터를 탁 치는 순간에 얘가 이 앞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뿅과 같으면 2를 주고요. 같지 않으면 0을 줍니다. 그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뿅의 개수가 생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쓰기 때문에 문자예요. 앞에 하나가 없습니다. 수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수식이잖아요. A3셀이 같다, 뿅 이렇게 쓰는 게 수식 아니에요. 3개가 연속으로 와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요거 2개만 와서 수식이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해주는 거죠. 여하튼 이 개념은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되고요. 뽕을 찾겠다 그러면 뽕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양수의 개수가 몇 개냐,
양수라는 것은 이제 0보다 큰 게 양수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조건부 서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셀 강조 규칙에서 뭐뭐보다 큰 여기다 이제 0을 쓰시면은 이게 이제 양수의 개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로 구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count if 찾을 범위 이렇게 잡는 거하고 네 줄을 잡는 거하고 한 줄을 잡는 거하고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컴마하고 큰 따옴표 열고 이런 게 이제 숫자에 대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0을 써주시면 0보다 크다 그 말이죠. 같거나 같으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0이 없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0이 있나요? 여기 있었네요. 그럼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수에 사용하는 거죠. 뭐 음수를 해라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해라 또는 0보다 작은 걸 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에도 어떠한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도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배웠던 비교 연산자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 그죠? 이게 초과, 이게 이하, 미만. 미만,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이 6개의 6대 비교 연산자를 모르시면은 count if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count if의 필요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count if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다 그러시면은 이제 보통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게 숫자에 대한 조건이고요. 이것은 문자에 대한 조건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자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찾을 범위가 문자라는 거고 찾을 범위가 숫자라는 거죠. 그런 형태를 좀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전체 범위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열만 오는 이유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샘플을 좀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if 함수, count if하고 sum if하고 average if 함수 계열을 이제 비로소 설명을 드리겠네요. count if 함수의 용도는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if 함수의 용도예요. 조건을 부여해서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count if고 구성은 count if 인수가 두 개라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 범위하고 조건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 보통 제목을 제외하고 하나의 열이나 하나의 행만 설정을 한다. 그것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나 숫자가 올 수가 있다.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공부하기가 좀 좋죠.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같이 써주시는데 이 조건 자체가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하고 쓰시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 넣는 생략이 가능하다.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죠. 서버릇 하는 게 저런 공부하실 때는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쓰시는 방법,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찾을 범위에서 조건 범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왜 하나의 열만 잡고 제목을 빼야 되는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1을 한번 봐보세요. 조건 범위를 왜 한 열만 설정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00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저희가 찾을 범위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야 되면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범위를 이렇게 안 잡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세 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요거까지 같이 세버리니까 6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절만 잡아야 됩니다. 물론 문자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서울, 서울, 서울 3번 나오죠. 그죠? 여기 범위를 다 잡더라도 어차피 서울과 일치할 때 1 먹으니까 나머지는 다 0 먹으니까 문자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숫자일 때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자 숫자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잡지 말고 한 열만 잡아라. 한 열만 잡아라.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제목을 빼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몇 개인가. 그럴 때는 도시명을 다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똑같아요. 왜요? 같으면 1 먹고 다르면 0 먹고 같으면 1 먹고 같으면 1 먹고 0 먹고 해서 다 더해주면 3이 나오잖아요. 도시명이 0을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을 때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여기를 잡은 거랑 여기를 잡는 거랑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0 먹고 1 먹고 1 먹고 1 먹고 0 먹고 1 먹고 0 먹고. 그래서 이 도시명 제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세지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5가 나오는 그런 불합리가 있어서 열 제목을 잡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제외하고 하나의 열만 잡자. 예. 이제 ITQ는 열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말은 이제 하나의 행도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 참 어렵죠. 예, 크게 문자의 조건을 주는 방법하고 숫자의 조건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좀 하나 빠뜨렸는데 잠깐 좀 편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문자에 사용하는 연산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equal 등과 같지 않다가 이제 비교적 문자에 사용하는 조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숫자에 사용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런 연산자들을 저희가 이제 숫자에 사용을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건 범위, 찾을 범위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자일 때는 이런 조건들의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쓰고 숫자일 때는 4가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분일치, 즉 만능 문자가 돌발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이 이시인을 찾아라 또는 A로 시작하는 찾아라 그러면 만능 문자에 A 별이 나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같이 이것까지 돌발을 챙기시고요. 예, 이런 조건의 형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돌발, 셀 주소 또는 함수가 나올 때 비교 연산자의 셀 주소 또는 그냥 함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어떤 평균값보다 그 평균보다 이상인 개수를 구하라. 그럴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분리를 해주냐? 만약에 에버리지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같이 넣어버리면 이 에버리지의 결과값을 못 돌려주고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라는 문자로 수식을 참여해버리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분리를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문자결합 연산자를 여기다 쓰셔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한 달 정도 해서
또는 4주 정도 해서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발들은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일에 챙겨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IF는 하나만 더 쓰시면 돼요. COUNTIF하고 두 개는 똑같고요. 합계라는 범위를 하나만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들어드리면, 조건 범위는 이렇게 숫자나 문자가 올 수 있지만, 합계 범위는 반드시 숫자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합범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합범위는 숫자만 올 수 있다. 당연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f는 조건 구성 카운트 if하고 다 똑같고요. 이제 복사한 셀 삽입하시면 이제 평균 범위는 이렇게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이렇게 평균 범위가 이제 합 대신에 평균이 들어가는 거죠. 왜? 에버리지니까요. 아시겠어요? 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올 수 있죠. 평균 구하는데 숫자만 구하지 문자의 평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if 함수는 count if를 시작을 해서 SUMIF로 시작을 해서 단계로 가고 마지막으로 average if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ITQ는 average if즈나 SUMIF즈나 count if즈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조건도 연습을 해서 유형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제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떠한 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까? 문제를 보고 도대체 조건 범위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거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조건은 뭐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복걸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죠? 재수가 드럽게 없는 사람들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ITQ도 좀 개선을 해야죠. 왜 이런 문제를 다 내려면 다 내고 A, B, C형 중에서 재수없게 A형이 나오면 BC형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월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나오면 다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와야죠. 또 월별로도 또 그런 복걸복이 있으니까 내가 4월에 봤는데 시험이 안 나왔다. 5월에는 왜 나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유형별로 카운트 if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썸 if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 사용하는 방법 강의 한번 더 들으시고 고급 필터에 있어요. 그리고 실기 유형의 만능 문자 사용하는 패턴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보충해서 함수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